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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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산책을 하면서 라이브를 켜보려고. 잘 들리는구만. 저는 지금 공원에 나와 있고요.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잘 들리죠? 맞아요, 오르막이고 오늘 이제 원휘 선배님들과 공연을 하고 작업실에 와서 밥을 먹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래? 네, 밥을 먹고 소영이들과 산책을 하려고 라이브를 켰지. 밥은 뭐 먹었냐면 아까 공연 끝나고 소영이들한테 점액추를 받았는데 다들 든든한 걸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밥 많이 먹는데 자꾸 다들 밥 먹으래. 항상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고기를 공깃밥과 먹었습니다. 아이고, 자. 흐자자. 커피는 밥이 아닌 거 당연하죠. 저는 빵도 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샌드위치가 아니라면. 목이 많아요? 목이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기타,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연을 하는데 제가 기타를 2대 들고 가거든요. 이게 그 노래들 튜닝이 다른 노래가 있어가지고 꼬리를 먹는 뱀이 튜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대를 챙기곤 하는데 그 2대가 이제 공연 초반에 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습하네. 더운데요? 네, 하여튼 줄이 둘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태규 형, 재규어 기타를 빌려서 공연을 마무리했는데 이게 꼬리를 먹는 뱀을 안 한 상태에서 기타가 2개 다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 중간 사이 텀에 빠르게 튜닝을 다 돌리면서 이제 공연을 어떻게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공연을 하면 할수록 긴장을 조금씩 덜 해봤는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긴장이 엄청 많이 드는 날이 한 번씩 있어요. 오늘이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랬는데 기타 줄도 끊어지고 난리 나버려가지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포용이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보려고요. 완전한 연주를 보여줘야 하는데 다들 멀리서 시간 내서 공연 보러 오는데 불완전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줄이 안 끊어질 방법을 이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에 특히 많이 끊어져서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의 맛, 그쵸. 라이브의 맛이라고 하면 맛이죠. 이게 또 줄 브랜드랑은 그게 없어가지고, 줄은 심지어 제가 좀 두꺼운 게이지를 쓰거든요. 보통 그 09 게이지 아니면은 10 게이지를 쓰는데 제가 1인가 12인가를 쓰는데 되게 제일 두꺼운 거거든요. 일렉기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에서 제일 두꺼운 게이지인데도 이게 줄이 끊어져가지고, 방법을 찾아올 테니까. 그런가? 내 전완근이 너무 튼튼해졌나봐. 제가 힘이 세져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산책에는 뭐 딱히 이유 없고 그냥 밥 먹고 산책하러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산책하는 게 뭐 원래도 가끔씩 하긴 했지만 산책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작업하다가 뭐 안 되거나 아니면은 코에 방금 뭐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작업하다가 안 되거나 뭔가 좀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고 좀 복잡하다거나 좀 기분이 처진다거나 할 때 이제 산책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포용이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무언가가 잘 안 풀릴 때 산책을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진짜 뭐 한 10분, 15분씩이라도. 잠깐만,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미안해. 저 목소리 들리나요? 덥네 오늘. 목소리 들려요? 당연히 동생보다 포용이죠. 무슨 그런 당연한 질문을. 들리는구나. 다행이다. 동생이랑 통화를 한 걸 하냐고요? 근데 뭐 자주 안부 전화하고 그러는 사이는 아니고요. 그냥
아마 또 뭐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걸 거예요.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뭐가 있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겠죠. 아, 덥네. 아, 용건. 오, 정확해요. 용건이었어요. 아, 다들 너무 잘. 근데 오토바이 수가 크네. 어디로 가볼까나. 더워서 산책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좀 습하네요. 아, 오디세이 못 봤어요. 아, 영화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잊어먹을 뻔했네. 일단 제가 최근에 영화관 가서 본 영화가 스파이더맨이랑 호프였는데, 일단 스파이더맨 제가 그래도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다 본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스포를 할까봐 뭔가 좀 조심스러워지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그래도 다 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거의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고. 탭댄스 쳐달라고요? 스파이더맨 보고 울었구나. 슬프긴 했어요. 호프 안 봤구나. 아, 그러면 스포 안 할게요. 스파이더맨은 근데 제가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봐가지고 진짜 그냥 가볍게 엄마랑 동생이랑 보러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본가 가가지고 본 거여서 진짜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재밌었다. 그래서 이제 가온이한테도 재밌더라. 가온이가 또 마블을 좋아하거든요. 스파이더맨 재밌더라, 봐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시즌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CG가 이게 점점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맛도 있었고 재밌었다. 울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호프는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호프도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뭔가 예고편은 봤었고 어떤 내용인지 뭐 후기가 어떤지 이런 건 안 보고 갔거든요. 신발에 흙 들어갔다. 돌 들어갔다. 아무튼 그러고 딱 봤는데, 제가 혼자 보러 가가지고 호프는 이게 진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많았는데, 혼자 가니까 이게 또 빵 터져서 웃기는 뭐 하잖아요. 약간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혼자 왔다는 사실과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빵 터져서 웃기가 좀 망설여졌지만, 그럼에도 이제 터져 나오던데요, 웃음이.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게,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구랑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고 덥다. 그리고 제가 일본어 레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일본어 선생님께서도 호프를 너무 재밌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원래는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호프 얘기를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위버스에 남겼던 것처럼 막 GV나 그런 후기 영상 같은 것도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장면에 의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예산이 엄청 들어간 영화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제가 기대했었던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한국 SF 영화. 그래서 막 삐까뻔쩍한 SF 영화겠구나, 그리고 감독님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영화겠구나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B급 코드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아무튼 뭔가 좀 계속 한 발짝 더 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신선하고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나와가지고 태규 형이랑 강원이한테 보러 가라 그랬는데 둘이 보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훈이는 진짜 막 너무 재밌었다 할 줄 알았고, 태규 형은 그냥 나쁘지 않았다 그런 반응을 예상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강훈이가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쉬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맞아요,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영이들한테도 이 영화 너무 좋아요, 보세요 하기가 좀 애매한 느낌? 그냥 궁금한 분들은 가서 보시고 그런 느낌입니다. 기대를 높여놔서 그런가? 근데 막 그냥 같이 보면 재밌을 영화다, 같이 보러 가라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보고, 그냥 웃기면 웃고 이상하면 이상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 더 즐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디세이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그 아이맥스 표 구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는. 그래서 일단 좀 미뤘어요. 그리고 호프 진짜 그 초반 1시간이,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지루한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이게 한 번씩 중간에 내가 지금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고 있구나를 자각하는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약간 뭔가 루즈한 장면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루하다거나. 근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맥스를 안 받을 수 있었구나. 오, 맞아요. 대사가 자기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안 본 포용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볼 예정인 포용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가서 초반에 그 이상한 낌새가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엥? 뭐 엥스러운 게 이제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영화구나 하면서 이제 딱 보게 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막 신나서 얘기하다가 스포를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최애 장면도 있는데 이거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으악, 진흙이다.
네,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영화 볼 때 팝콘을 먹었나? 저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시간 좀 여유로우면 먹고, 딱 맞춰서 갔으면 안 먹고. 아, 이게 그냥 그걸 다 얘기해버리고 싶다 그냥. 시원하게 스포 하자고요? 안 되죠? 스포는 안 되죠. 앞에 잘 보고 걸을게요. 어니언 팝콘, 그렇죠. 얘기하라고요? 안 돼요. 분명 최소 한 명은 있을 거야. 스크린 내려가면은 스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스포주의를 나중에는 띄워야 되겠네, 하려면은. 그리고 또 웃겼던 말이, 그 강훈이는 스파이더맨이랑 호프 중에 스파이더맨이 더 재밌었대요. 저는 호프가 더 재밌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장난으로 뭐라 그랬더라? 강훈님 바로 기억할 텐데. 뭐 넌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와 최애 영화가 다른 것에 대한 섭섭함을 장난으로 했는데, 강훈이가 저보고 영화 꺼드러기 심하대요. 그래서 웃겼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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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잘못 들어왔어. 으악. 아무튼 강훈이한테 좀 꺼드럭 대봤고요. 근데 스파이더맨도 재밌게 봤다고 내가 보라 그랬는데. 소리 들렸구나. 네, 진흙에 잠깐 다녀왔고 소리가 무서웠어요. 미안합니다. 정글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가서 닦을게요. 갯벌 아니고 강화도 아니고요. 바지는 반바지여서 괜찮습니다. 오디세이도 봐야지. 스파이더맨 릴스 찾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완성도라고 하면은 스파이더맨이 정말 완성도는 높은 것 같고, 호프는 약간 이게 좀 가야 될 방향으로 안 가다 보니까 할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각자 취향에 맞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모기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모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 홈매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밖에서도 모기가 많이는 없던데. 여름이 가나봐요. 호프 무서운 장면? 좀 잔인한 장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보는 포용이는 아마 눈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지하철 놓칠 뻔. 안 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재개봉했대요? 그거 개봉했을 때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보러 갔었는데, 그때 강훈이도 있었나? 아무튼 그때 인상적으로 봤었죠. 호프 망상의 라이브. 근데 제가 그런 망상 영상 같은 것들을 몇 개 봐가지고 다들 그 망상을 너무 잘하셔서 더 뭐 망상할 게 없던데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 가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스포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장은 아직 안 지웠는데 아까 땀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카메라 킬까요? 깜깜해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다들 궁금해하네. 오! 네, 잠깐만요. 하늘 안 보이죠? 좀 밝은 데로 가볼게요. 윽. 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장소를 찾을 때까지 잠깐 제 배랑 인사 좀 하고 계세요. 가로등을 찾아서. 안녕.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저 위에 조명이 보인다. 안녕. 잠깐 다시 배 좀 보고 계세요. 이게 또 카메라 킨다 해놓고 배만 보여주고 있네. 이럴 순 없는 거예요.
안녕. 여기 좀 앉아있어야 되나? 으이짜짜 으이짜짜. 배꼽 인사. 밝죠? 아이고. 제가 우산 들고 있고 목이 물렸다. 이게 배경이 되게 색다르다, 라이브가. 더워요. 더운데 나시를 입는 건 좀 부끄러우니까 참을게요, 제가. 아이고. 아이고. 땀이 엄청나요. 비가 그쳐가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여기 근데 그 지나다니시는 길이어서 만약에 오시면 다시 배꼽 인사할게요. 머리색 많이 빠졌어요. 두쫑코 색깔 되고 있습니다. 비 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지러. 통화하는 척하. 오, 좋다. 통화하는 척 해야겠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긁지마. 네. 아, 영화 얘기. 맞아요. 머리카락 젖었어요. 아니, 더워가지고. 요즘은 운동 계속 안 했죠? 그 발 이제 거의 다 나와서 이제 조금씩 건강을 위한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여름은 일단 무척 더웠고, 아직 여름이 다 안 가서 이게 여름이 끝나야 좀 감상이 제대로 남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정리가 안 된달까? 헬스하다고? 아닌데. 목이 2개 물렸다. 자전거 탈 줄 아냐고요? 당연하죠. 목이다. 자전거 잘 타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무네. 40km 갔다고? 이게 땀도 좀 나가지고 모기가 지금 딱 좋아할 표적이에요. 오늘 꼬질 레벨 모기다. 꼬질 레벨이 지금 좀 높은 것 같은데. 풍행 아니 뭐야, 모기가 자꾸 방해하네. 우와, 진짜 많다.
빰빰빰. 배꼽 인사. 산책하기. 배에서 천둥 소리 난다고? 꼬르륵 소리 났다고? 통화하는 척 좋다. 여보세요? 아니 나 지금 산책하고 있어. 아이디어 고갈. 연기 말투? 지금 같은 길을 계속 걷고 있어요. 근데 더워서 안 되겠다 이거. 산책 등산 사이에요. 산산.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 이러다 꼬질 레벨, 말 레벨 보여주겠어. 그럴 순 없는 건데, 이게 라이브를 켜놓고 꼬질 레벨 5레벨을 보여줄 순 없는 건데. 다음에는 좀 덜 습할 때, 비도 안 올 때 산책 라이브를 다시 켜야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집에 있다면 오늘 잘 자고, 집에 가는 중이라면 조심히 들어가고, 뭔가 할 일이 남았다면 화이팅하고. 오. 안녕. 아이고. 바이바이. 하하. 제가 작업실에 왔고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지금 모기를 한 5방 물린 것 같아요. 모기가 사라진 것 같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물릴 줄 몰랐는데 그리고 스포주의를 이제 라이브 제목으로 하고 이제 내일 출근하는 포용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길지는 않게 스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호프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예정인 포용이들은
그리고 스포를 싫어하는 포용이들은 꼭 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스포를 조심하면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포용이들도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고요. 하하. 네. 볼 예정인 포용이들은 보고 난 후에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 다 같이 꺼드럭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렇게 스포주의를 하면은 영화 이야기를 뭔가 좀 가감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 발견. 아무튼, 다들 포용이들 자야 되니까. 호프 최애 장면은, 이게 최애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후반부에, 어, 그 아스팔트에서 추격신이 있는데, 거기서 말을 타다가 갑자기 그 차로 옮겨 타시잖아요. 일단 옮겨 타기로 마음 먹으시는 그것부터 좀 웃겼고, 그리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게, 거기서 자꾸 차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다리를 집어넣고 막 그 경찰차 위에, 말이 꼬이네. 경찰차 위에 이거 뭐야, 깜빡깜빡 하는 그것도 막 떼지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관객분들 웃으세요 하고 만든 장면의 느낌이랑 좀 다르니까 이게 웃긴데 웃어도 되나 뭔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화관 안에서도 다 같이 빵 터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손으로 입을 막고 막 끄끄대면서 웃었거든요. 그 장면 진짜 웃겼어요. 그리고 뭐야, 외계인을 맞추고 나서 막 자축을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제 뭐야, 표지판 같은 거에 턱 치여서 사라지시잖아요. 그 장면도 그 호흡이 너무 예상하지 못한 호흡이어가지고 웃겼습니다. 웃어도 되는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쿠키에서 그분이 살아나시잖아요. 그것도 웃겼어요. 정말 짧은 쿠키인데, 그리고 그렇게 임팩트 있는 쿠키가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호흡 한번 하고. 포영이는 아닌데 포영이 친구가 호프 망상해 한다고 알려줘서 가입했습니다. 와우.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좋아하시는 장면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망상 가설 중에 제가 뭔가 이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싶었던 게 타임루프였거든요. 아까 댓글로도 어떤 포용이가 그랬었는데, 아니 이게 왜냐면은 마지막 장면을 보고 하는 외계인 대사들이 제가 영화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야, 외계인들이 외계인 중에 여왕 외계인 분께서 이제 그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뭐야, 추락하는 함선을 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왜 이제 과거가 된 일이고 뭐 그런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막 망상회들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타임루프였는데 그 그래서 이제 외계인 쪽에서 타임루프를 뭔가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서 애기 있잖아요. 세자 애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던가 어떤 이유로 이제 타임루프를 해서 그게 다시
돌아가면서 그 함선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라는 가설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죠? 네, 그 쿠월의 함선이 추락하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아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뭐야 해솔이 할아버지인가? 그분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 분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집 앞에 나와가지고 함선이 추락하는 걸 딱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해솔이 할아버지, 해솔 할아버지, 아 해솔이의 할아버지셨는지 성함이 해솔이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모든 거를 알고 계신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해술 아저씨예요. 해술 아저씨 외계인이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그 낌새를 처음 느낀 게 등장인물 분들의 성함이 처음 나올 때였어가지고, 아무튼 좀 파격적인 성함들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배우분들의 성함으로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배가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아, 양배가 외계인이라는 그 가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뭔가 저는 안 믿겨요, 그것까지는. 타임루프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긴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영화 제목이 호프고 2, 3까지 어쨌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제목이 왜 호프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스토리가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타임루프가 되면서 어떤 그 외계인들의 원을 보고는 이입하기 어려운 그 외계인들의 대사를 호프라는 그 키워드와 연관지어서 풀어내기 굉장히 좋은 키워드래. 가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2가 나오면 타임루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인성 배우님의 심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 외계인이 들어갔다라는 가설도 있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그럼에도 안 죽었다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말 진짜 빠르다. 좀 천천히 할까요? 아, 마베이오, 맞아요. 마베이오 심장을 이제, 그러니까 마베이오가 조인성 배우님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뭐 그런 가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용이들은? 영화는 한 번 봤어요. 주인공 버프. 외계인이니까 살아있다. 그쵸. 근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아닌가? 진짜 외계인인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포용이들이 많네. 진짜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포용이들이 꽤 많네요. 아, 오, 외계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외계인들이 아무한테도 말 안 거는데, 조인성 배우님께는 말을 걸었다. 오, 음,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신선하긴 했어요. 갑자기 외계인분들이 말을 하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언어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영화가 굉장히 후반부기도 했고, 이제 절정에 치닫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고유의 언어로 외계인 분들께서 말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어떤 1차원적인 대화도 아니고 굉장히 막 서사를 가지고 계시고, 갑자기 무슨
뭐야, 쿠얼 황제님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사실 그 감정들에는 이입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근데 뭐 네, 그랬습니다. 고유의 언어를 한번 따라해 달라고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영화에 쓸모없는 장면을 넣지 않으니까 외계인 같음. 그런가? 근데 포미들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아, 말 타는 씬. 아, 그 씬도 되게 충격적이었죠. 되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뭐야, 조인성님께서 막 도망치시고, 옆에 딱 그 백마 탄 그 굉장히 멋있는 아저씨 나오시잖아요. 이제 그 형님이 분명 타고 계신 백마였는데,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그분의 다리만 남아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그 잔인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도 그런 장면들 때문이었는데, 백마 아저씨가 조인성님 구해주는 장면도 명장면이죠. 어청계영님, 맞아요. 너무 멋있으시던데. 아니, 그분들은 그리고 이게 외계인들을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지 않았어요? 약간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태평하게 싸우셔가지고, 아, 외계인들이 그 전에도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뭐야, 이게 세계관 자체가 8, 90년대 좀 옛날 한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같지 않은 그냥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외계인들이 그냥 딱 그 때에만 착륙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맞아요. 우주선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조인성 님이 그 우주선을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그,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제 뭔가를 알고 있고 본 게 있어서 그 동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뭔가 생명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영화를 한 번 더 볼 생각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호프 2 진짜 저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이. 이게 타임루프인지 뭔지 진짜 그 망상 중에 분명 맞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솔직히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망상의 안에서. 아무튼 2 나오면 또 토크 좋다. 진짜 나왔으면 좋겠는데. 4D로는 안 봤어요. 저 4D로 보면은 멀미해가지고. 호프 최애 캐릭터는 아, 음, 최애 캐릭터?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양배였습니다. 그냥 그 첫 장면부터 그 제스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입으로 하시는 그 제스처부터 해서 말투도 그렇고 그냥 딱 그 기운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 자꾸 그 불안함을 조성하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양배가 자꾸 우리 집에 그 외계인 있다니까요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 아저씨들이랑 같이 양배 집 가잖아요. 근데 그 양배 집 가서 양배가 외계인 보여준다고
근데 자꾸 막 냉동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하고, 양배집 막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고, 마네킹 막 난리 나 있고, 그런 사람이 자꾸 냉동실 들어오라 그러고 막 이상한 눈빛 보여주고 이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뭔가 사고를 칠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외계인 팬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뭐 경찰 아저씨와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전개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예상되는 대로 되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장면도 재밌었어요. 그, 그, 그 외계인 이름 뭐였지? 바미기르. 바미기르, 바미기르님을 해부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너무 처음에 딱 등장하실 때는 진짜 전문가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들어와서 톱으로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정보도 뭐, 손가락이 5개네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웃겼어요. 너무 전문가시면서 당연한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웃겼고,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그 장면이 다 애드리브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황석정 배우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장면도 기억에 남고,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안 잘리니까 전기톱 가져와 라는 거 진짜 웃겼고, 외계인도 이름이 있어요. 그치. 그 장면에서 이게 톱으로 그 작업을 하실 때도 자꾸 그 외계인 손가락 같은 거를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영화에서 손가락을 클로즈업 한다? 그럼 무조건 손가락이 움직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꿈틀 하면서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간다던가. 꿈틀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외계인이 일어난다던가.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에서도 약간 피식피식 웃게 되더라. 그랬고요. 반려 외계인, 맞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무조건 깨어날 줄 알았는데. 맞아. 말도 공격 안 하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화 볼 땐 못 느꼈는데, 외계인들이 소는 처음에 공격을 했는데, 말들은 공격을 안 하고 그냥 내비뒀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외계인들의 세계에서 말이 약간 종교적인 어떤 숭배 대상이고, 혹은 그 말과 함께 살아가는, 이건 얘기가 없었나? 아무튼. 그리고 그 단군 신화나 어떤 다른 신화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찾아봐서 그냥 그렇구나만 알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장면이 재밌었어요? 밤이길에 눈 보면서 슬퍼하길래 잃어버린 가족인 줄 알았어.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장면에서 그거를 저는 못 느꼈어요. 이게 나중에 영상 찾아보니까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렇게 그 황정민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친 상황에서 그 외계인을 보고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도 그 공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관계성이 있거나 먼 친척에서 뭔가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볼 때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좋았던 게 그 초반에 진짜 1시간 동안 완전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장면이 가잖아요. 세트장도 완전 멋있고 막 스케일 완전 빠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계속 전개되고 처음에는 외계인이 안 나오고 이제 그 외계인이 지나간 그 흔적을 따라서 황정민님의 시선으로 같이 그 흔적을 쫓아서 외계인을 찾는 그 과정으로 이제 영화가 계속 가다가 긴장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외계인이 딱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이게 보통 그런 장면들은 다 CG로 처리되고
외계인들의 비주얼을 보면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한 어떤 장치를 쓴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외계인 빡 하고 나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외계인의 비주얼과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그 밝은 대낮에 외계인을 그렇게 빡 보여주는 그런 과감한 것들이 이 영화의 장점이지 않았나 라고 느꼈고요, 저는. 외계인 비주얼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격의 거인 그게 조금 생각나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빠르던데. 이게 막 그 골목 지그재그 이렇게 도망칠 때도 외계인이 그냥 조금 설렁설렁 달렸으면은 바로 잡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외계인이 전속력으로 스포트하고 벽에 받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벽에 받고 이렇게 달려오셔가지고는 못 잡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황정민 님이 그 외계인한테 이렇게 펀치를 맞으셨는데 진짜 막 10m 이렇게 날아가셨는데도 그 성한 곳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조인성님과 육청 관계여서 어떤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런 망상이 있던데 와 그게 맞을까 싶긴 했어요 저는. 아 그 트럭에 감자랑 총 들고 타신 어르신분들도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완전 무장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총알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막 다다다당 하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웃겼고 최소 늑골 6대 골절 수준임. 어 그니까요.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긴 했는데 안 죽은 거 보면 다 외계인 같아. 아 그러려나 근데? 투쓰리까지 있는 거면은 그런 그런 떡밥들이 있어야 뭔가 전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외계인 맞다고? 그러면은 더 재밌는데? 진짜 다 외계인이라고 생각해요? 황정민님과 조인성님이? 포영이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확률적으로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아니요, 투쓰리가 나온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정도 얘기를 생각은 하셨는데, 이게 제작비도 제작비고, 뭔가 상황이 돼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닌 것 같은 포용이들도 있네. 아, 나도 아닌 것 같은 쪽이긴 한데. 근데 뭔가 일리가 있는 가설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 망상이를 보니까. 9월 함선이 왜 추락했는지. 아, 그니까요. 뭐예요, 그거? 아니, 진짜 타임루프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렇게 아무 정보도 없이 이렇게 원을 마무리한다고? 이거는 타임루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9월이 누구실지도 궁금하고, 그 심장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마, 마베이오님께서. 아, 맞아. 그리고 제가 타임루프를 믿은 딱 그 결정적인 그 말이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산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영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자꾸 황정민 님이 외부 지원 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못 오는 이유가 산불이 나서였는데 그게 이제 함선이 추락하면서 그 일어난 산불이어서
그래서 이제 영화가 전개되는 동안에 계속 외부에서 지원이 안 오는 거다. 그 가설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갑자기 산불 얘기가 그렇게 지나갈 리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이게 타임루프가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타임루프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영화 제목이 호프인 게 확 와닿는 거지.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산에서 불 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 쿠월의 함선이 추락하는 딱 그 장면밖에 없어요. 그쵸. 지원 못 올 정도의 산불이면은 맞는 것 같죠. 오, 오. 다들 느낌이 왔네. 야, 진짜 타임루프는 맞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게, 이게 그 해수리 할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장면도 그것도 그냥 뜬금없이 그거를 넣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이제 망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당군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리 할아버지가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물론 그 등산하러 올라가셔서 그 불의의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그 우주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알게 되신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었고, 아, 뭐 여러 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근데 해술 아저씨가 타임루프에 대해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비행선이 추락하는 걸 보셨고, 또 외계인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 그러네. 사람들이 다 해수리 아저씨 얘기는 다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도 해수리 아저씨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다라는 그 가설도 있었는데, 아, 그것도 뭔가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고, 솔직히. 항상 뭔가 맞는 말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을 바탕으로 신뢰가 생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해수리 아저씨는 그냥 부지런한 목격자예요? 1세대 타임루프 인간이라고? 오,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였나? 그 타임루프 영화에도 이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 어, 태경이 왔네. 인생 영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할 만한 영화는 이만한 영화가 또 없지 않나. 혹시 태균님도 합류하실래요? 같이 호프를 보신 사람으로서? 호프가 인생 영화가 아니라 호프가 인생인 거라고? 태경도 뭐, 호프에 관해서 할 얘기 없으세요? 아, 이게 태경은 그거를 많이 안 찾아봤을 것 같은데, 망상회를. 태경 아직 있나? 태경 듣고 있어? 태균님, 듣고 계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요. 태균님, 태균님, 태균님?
도망갔네. 해석을 찾아본 건 많이 없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포용이들과 함께 이건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가설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마지막에 그 쿠얼의 함선이 떨어지잖아? 근데 그 장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망상회에서 가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타임루프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더라? 그 그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이유가, 그 떨어지는 쿠어의 함선을 보면서 이제 외계인 분들 두 명이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근데 그거는 다 이제 과거의 일일 뿐이다, 그런 대사를 뱉으십니다. 근데 그 대사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타임루프다? 그래서 어떤 그 외계인 분들이 대의를 가지고 그 세자 아기를 살려낸다, 혹은 세자 아기를 지킨다, 혹은 우주의 미래를 지킨다, 혹은 지구의 미래를 지킨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지만, 어떠한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어,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외계인들이 기술 혹은 능력을 사용해서 타임루프를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그, 또, 오호라. 그치, 맞는 거 같지? 근데 지금 부족한데, 증거가. 또 뭐 있었지? 뭐 있었지? 뭐 있었죠? 포용이들 빨리 도와줘요. 지금 태규 형이 지금 반응이 약해서 좀, 산불, 산불. 그게 이제 결정적 증거였지. 그래서 그 중간에, 뭐야, 초반에 황정민 님이 전화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제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지원 병력이 못 오잖아. 근데 그 산불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영화 내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총동원된 산불이 뭔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쿠얼의 함선이 추락하면서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크게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산불을 진압하러 이제 사람들이 다 갔던 거야. 근데 이게 타임루프기 때문에 어, 영화 마지막에 그 쿠얼의 함선이 떨어졌지만, 영화 초반에 사람들이 다 산불에 동원되어서 이제 못 간다라고 했던 것도 타임루프가 되고 있어서였던 거고. 어때, 어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태규 형? 태규 형? 이건 좀 흥미롭다, 산불. 약한데? 포미들 지금 형 댓글에 영혼이 없지 않아요? 이건 좀 흥미롭다, 산불. 이게 아닌데? 더 끌어올려요? 또 뭐 있지, 증거가? 그래. 해수리 아저씨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어, 그, 등산을 하다가, 막, 그, 그 장면에서, 어, 목격한 것도 맞는데, 이제 마지막에 쿠어의 함선이 떨어질 때 해수리 아저씨가 딱 집에서 나와서 딱 그 함선을 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왜 있냐 이거야. 갑자기, 해수리 아저씨가 그 함선 보는 장면이 왜 나오냐는 거지. 그 이유는 이게 타임루프고, 해수리 아저씨가 그 쿠얼의 함선이 추락하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준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해수리 아저씨가 모든 거를 아는 이유는 타임루프의 1세대여서다. 그것도 이제 말이 되는 게, 모든 거를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를 얻으려면은 실제로 정말 신기할 만큼 뭔가 미래에 대해서 잘 안다던가,
모르는 게 없다던가. 그런 사람이어야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세계관에서 그런 타임루프 혹은 외계인이 착륙하는 그런 상황이 두 번 일어나지 않을 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엣지 오브 투마로우 같은 그런 타임루프 영화에서도 실제로 1세대가 등장하고 그 사람과 엮이면서 이제 나오는 전개들도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용이들과 함께 지금 망상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숨차. 태경 자? 수강생 진도가 좀 느리다고요? 태규 형, 12간지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잼컨이에요? 오, 찾아봐야겠다. 라이브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태경 나갔네. 태경 무서워서 나갔네. 태경 나갔네. 내가 지금 아직 있네. 어떻게 생각해? 맞는 거 같아? 12간지? 그래서 해술 아저씨라고? 그것도 찾아봐야겠다. 태경 어떻게 생각해? 재밌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다방면의 해석들이 존재하기에 형 졸린 거 아니지? 신빙성이 없다는 거야 지금 혹시? 포용이들이 지금 태규 형이 AI냐고 물어보는데 형은 혹시 동의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즐기길 바라는 마음이 감독님의 의도가 아닐까 싶고 감사합니다. 의견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즐기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형! 그러면 그렇게 흥분해서 말한 내가 뭐가 돼? 이 반응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토론 즐겁지만 나에게 관심도가 너무 포용이들 즐거웠고요. 상처받았어. 평소에 태경이 포켓몬 얘기할 때 잘 들을걸. 이게 다 돌아오는 건데. 내가 포켓몬 토론하는 느낌이 너에게 비슷한 마음이었을까 싶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형은 호프를 봤잖아. 그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흥미로운 가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토론을 즐기길 바라는 감독님의 마음이라는 그게 지금 형의 답변이라고?
태경에게 섭섭한 마음은 따로 제가 전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나 흥미롭긴 해. 그럼 계속 해볼까요? 아, 근데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내일 퇴근해야 돼가지고. 아니, 퇴근이 아니라 출근해야 돼가지고. 태경은 최애 장면이 뭐였어? 포영이들은 최애 장면이 뭐였어요? 최애 대사? 아, 저는 그 정호연님 대사들도 진짜 웃겼어요. 이게 딱 첫 대사를 하실 때는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아, 이게 지금 뭔가 어색해 하신 건가? 연기를 하면서?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대사를 계속 하시는데, 계속 그런 말투를 쓰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너무,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되니까 이게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캐릭터로. 외계인들이, 뭐였지? 외계인들이, 아무리 외계인들이라도 이렇게 말을 부술 순 없는 거예요, 였나?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좀 웃겼고. 태경은 뭐였대? 내 최애 말에서 잘 건너가실 때. 아, 그 장면, 그 장면, 명장면이죠. 그러니까 왜 차로 건너가시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장면에서. 그냥, 일단 넘어가시는 건데,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웃겼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쇽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다리 걸치시고, 한동안 말과 차를 동시에 탑승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넘어오라고 하는데 조인성 님도 이제 넘어갈 이유를 모르겠어서 망설이셔가지고 그것도 진짜 웃기고. 아, 저도 너무 웃겼는데 그 장면 진짜 다들 빵 터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가지고 아쉽다. 진짜 웃겼는데. 날아가시는 것까지 완벽했다. 맞죠. 거기서는 날아가셨어야 했어. 그냥 훈훈하게 다 같이 차 타고 퇴근하셨으면 안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불상사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결국 쿠키 영상에서 부활을 하셨고 그게 마베이오신지 조인성님이신지는 다음을 봐야 아는 얘기지만 하여튼간에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라고요. 어느 한 곳 골절상 없으셨고. 그쵸, 해설 아저씨 이야기도 진짜 웃겼어요. 그 장면이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게 그만하실 것 같은데 계속 하셔가지고 계속 좀 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한 시간 동안 진짜 긴장감 있게 그 씬들이 나오다가 딱 그 얘기에서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장면으로서 저는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마음을 좀 내려놓은 상태였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그 개그가 웃겼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얘기가 그 장면에서 그렇게 오래 나온다는 사실이 웃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웃긴 느낌? 그냥 똥이를 좋아해서 웃겼다고. 그쵸, 뇌절 부분이긴 하죠. 그치, 뇌절을 하는 그 용기가 좋았다. 물 마셔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쵸, 호프가 웃기라고 만든 장면보다 그냥 장면이 더 웃겨요, 이게.
이게 개그를 치시는 장면보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초반에 그 황정민 아저씨랑 그 웬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같이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두 분이서 갑자기 동행을 하시는데 막 뭐 너부터 들어가, 너부터 들어가, 뭐 배 아프지, 그런 장면이 이제 웃으라고 하는 개그 같은 느낌인데 그 장면은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만들어진 장면이 더 웃기고 그런 맛이 있지 않았나. 낙연 아저씨, 맞다. 낙연 아저씨. 그분이 화살 들고 계신 것도 웃겼어. 형아는 재워줘요? 아, 이제 근데 포용이들도 내일 하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재밌네. 제가 한 20분 정도 할 생각으로 켰는데 50분이 다 돼가요. 이게 진짜 할 얘기가 많은 영화라니까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50분이 됐어. 다른 영화 얘기도 다음에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같이 포코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이렇게 같이 놀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고 아니요, 호프의 집은 없고요. 네, 다들 잘 자고 내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프와 포용 권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